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와. 좀 익숙해졌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저희가 또 이런 유튜브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로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100세 톡톡인데 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가족을 배신하고 돈이다. 배신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범 답안이라 가지고 저희가 연습한 티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돈의 수명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인생의 긴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네. 귀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자와 연금센터 잠깐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죠? 이제 뭐 고령화 이야기도 금방 하셨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오래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금방 돈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수명이 늘어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연금하고 투자거든요. 수명이 길게 늘어나면 아까 보면 돈의 수명을 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캐치프레이즈를 제 연구소에서 많이 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 그래요. 수명이 늘어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이고요. 연금.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크기를 키우면 수명의 연장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사회에 저희가 대비해서 이름을 투자와 연금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나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네. 가이드를 해드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들의 봅니다. 노후를 지켜주시는 곳이죠. 제가 국장님 건 특별히 더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럼 상무님도 여담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와 연금센터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돈일까요? 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아니 특별하시니까 세 가지 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돈, 경제적 자유가 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인지의 자유입니다. 인지요. 인지. 치매나 네, 이런 네, 문제들 네. 때문에 네. 인생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인지의 자유도 중요하고 세 번째 이제 거동의 자유.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크게 후회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 세 가지예요. 거동의 자유, 인지의 자유, 돈의 자유. 마치 이거 좀 미래를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살아와 보신 느낌이라서. 주옥 같은 말씀이시죠. 제가 살아본 건 아니고 사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 그런 이야기 그래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뭔가 자금, 이 돈의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전략적인 투자나 뭔가 이런 비법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크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저는 만났을 때 고객분들이나 이제 상담을 하다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평균보다 더 사는 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딱 평균치만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85세다, 뭐 82세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지금 82.7세 3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자기가 한 82.7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재무적인 설계를 해버려요. 네. 거기서 리스크 관리 부분들이 그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네. 이 평균이라는 놈이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이 재밌는 부분인데 1970년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 20대 남자의 기대 여명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건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44년을 더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64세. 64세죠. 그럼 네. 70년 되면 지금부터 50년 전이잖아요. 네. 44세였으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갔다 그러면 당시 20살이었던 사람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네. 통계대로라. 여전히 살아 계시고 네. 그분들이 현재 70세 정도가 되셨을 텐데 지금 70세이신 분의 기대 여명을 보면 또 15년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은 네. 이게 우리가 기대 여명이라는 것들을 목표에 두고 이제 재무 설계를 할 때 이 기대 여명이 자꾸 바뀌어요. 네. 그때 그건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게 우리가 재무 설계나 노후 준비를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거거든요. 참 어렵네요.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거. 올림픽에도 있습니다. 이거 클레이 사격.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클레이 사격 선수를 만나가 전 물어봤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잘 맞추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 목표물을 조준하면 절대 못 맞춘대요. 지금 현재의 목표물을 조정해서 못 맞추고 진행 방향을 보고 앞쪽을 쏘라는 거죠. 아.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거나 재정 설계를 할 때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통계치를 보고 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양궁하시는 분들은 노후 설계가 어렵겠네요. 분들도 풍량이나 이런 걸 다 예측해야 돼요.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틀릴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나는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 리스크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지금보다 가난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거를 감안은 리스크라는 거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안전장치를 갖춰놔야 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수명에 관련된 것들은 그 오해 두 가지들을 잘 풀어내면 네. 조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도 또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상무님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해결법이 첫 번째 이제 뭐- 수명이 계속 늘어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없애려면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을 늘리는 돈의 방법을 수명을 늘려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 종신형 연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종신형 연금이라는 죽을 때까지 게- 연금 받는다는 그렇죠. 죽을 거죠? 때까지. 종신이란 말은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부 생활 같이 사시는 분들 네.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네.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활할 때까지 충분한 생활비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종신형 연금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준까지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것만큼 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퇴직하고 대신해 주는 게 연금이라는 건데 연금이다. 젊으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20년, 어. 30년 사는 사람한테 30년 뒤에 받을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면 네. 잘 못해요. 그럼 사실 너무 막막해요. 뭐 어디서부터 얼만큼을 책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더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네.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짜놓은 거를 잘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 아, 네. 국민연금 20, 30대 국민연금 저는 관련된 글도 써보고 방송돼 보면 그 뒤에 댓글이 어떻게 달릴 건지 무시무시합니다. 불만들 되게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내기 싫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긴 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냐. 그래,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질문들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전혀 다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50대 후반 60대예요. 퇴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그 질문하기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요모조모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 그 시기를 당겨 받을 수도 있냐, 뒤로 미뤄 받을 수도 있냐,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나는 받는데 배우자는 전업주부라서 못 받는데 더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거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를 좀 예, 해주시죠. 계속 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은 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65세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참 조금씩은 차이가 네. 나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도 도입할 때는 원래 60세부터였어요. 아. 근데 수급 시기를 지금 뒤로 늦춰가는 과정에 있고 금방 65세부터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은 69년도 이후 출생자일 겁니다. 대충 나이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바쁜 TMI. 예,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가셔도 되고요. 아, 그게 힘드시면 그냥 파란 창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서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이 사이트는 꼭 한 번은 들어가 보세요. 아, 네. 거기서는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금이 다 조회가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기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거랑 배우자 것들을 조회해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딱 네. 조회하신 다음에 책상에 딱 얹어놓는 작업까지가 1단계. 아, 네.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뭐 그쵸, 설계도 하고 그쵸. 뭐도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 아까 69년 이후 출생자시면은 예를 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저 64세부터 받습니다. 64세부터 본인 나이도 잘 모르시는구나. 64세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본인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64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당겨받을 수도 있어요. 당겨받는 거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수급 시기를 5년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어요. 그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아, 그 국민연금공단이 미리 주면서 그대로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한 6%씩 깎아줍니다. 감액해요. 그래서 5년을 당기면 5, 6, 30, 30% 감액.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분 같으면 59세부터 받으시면은 네. 30% 감액에 7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뭐겠습니까? 당겨 받는 게 좋냐? 그렇죠. 제때 받는 게 좋냐? 이 질문 나오는데 국가도 네, 네.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네, 네. 몇 세 죽으실 계획이십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명에 따라서 좌우되는 네. 거니까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네. 70대 중반 이상 사신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대부분 유리하죠. 요즘 7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요. 사시죠. 근데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산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계속 지급돼요. 정신이니까 돌아가실 때. 그러면은 일찍 받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한테까지 연금이 지급돼요.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까 100만 원 받다가 사망을 하셨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은 유족, 그러니까 1순위 유족이 배우자거든요. 배우자한테 자기 받던 금액의 60%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소득하고는 건가요? 상관없고 배우자였으면 사망 당시에 배우자한테는 되는데 대신 이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해야 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배우자도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60만 원 유족연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현행 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60만 원하고 100만 원이면 당연히 60만 원은 포기하고 자기 거 100만 원 받을 거잖아요. 네. 그때 혜택이 있어요. 60만 원 포기한 거에 대해서 30%, 아. 6, 30, 18만 원을 자기 연금에 얹어줘요. 아, 그럼 한 118만 원 정도를 네. 받으시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꽤나 그럼 땡겨받지 않고 뭐 어느 좀 정도 소득이 있어서 좀 뒤로 받는다는 국민연금 경우가 받으시는 분 중에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네. 뭐냐면 연금을 받기 전에 나름대로 노후 준비하신다고 뭐 부동산도 하나 또 장만해 네. 두시고 네. 뭐 일자리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이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을 해요. 그 어느 정도 소득이 많냐 그러면 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게 얼마 현재 정도? 기준으로 한 254만 원 정도 돼요. 254만 원. 그거보다 많이 버시면 연금을 감액을 하는데 254만 원보다 처음에 100만 원 정도 더 많을 때까지는 5%, 뭐 10% 이렇게 좀 누진해서 감액하다가 네. 최고로 많이 감액하면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열받죠. 네. 사람 마음에서 실컷 냈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준비 잘했다고 이걸 깎냐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처음에 이제 화를 내시다가 그럼 네. 좀 피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이대로부터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아. 그 얼마까지 미룰 수 있냐면 최장 5년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때는 혜택이 있습니다. 1년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돼요. 오, 그럼 꽤 5년씩 높다. 증가되면은 한 36%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5년 지나는 동안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서 연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5년이면 아까 소득이 많으면 감액이 된다고 했는데 감액되는 기간도 5년까지만 감액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연금액은 36% 정도가 증액된 상태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뒤로 계속 네. 받는 겁니다. 뒤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계속 올려봤는데 자기의 건강 상태 그것도 연기하면 무작정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빨리 그렇죠.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 상태, 소득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자기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조정해 가는 것도 은퇴하시면 방법일 수 있겠네요. 방법이죠. 그게 네. 일종의 전략인 거죠. 주어진 대로만 꼭 받는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그 기간을 저희가 이제 재량껏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받는 분들이.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제가 2년 뒤에 받을게요 했다가 중간에 수정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다가 또 취소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소득이 소득이 있어서 내가 연기를 했는데 네. 중간에 또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하고 다시. 근데 한 번까지. 한 번밖에 안 됐구나.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의외로 준비를 잘 하시는 분 중에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연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네, 많이 네. 받으시는 분 꽤 아. 많으세요. 예.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회사가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내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다 떼고 나오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세요. 받을 때쯤 돼야 이제 관심이 가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 말고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소득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네. 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이분이 안 내면 처음엔 좋아하시거든요. 보험료 안 내도 되니까. 네. 근데 나중에 50대 후반쯤 되면 남들은 연금 받는다는데 자기 거 없으니까 좀 불안해 하시거나 나도 뭐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때는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가서 가입한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 의사, 네. 자기 의사로 가입한다.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연금을 받으시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은 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나라 의무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니까 60세까지인가요? 10년을 채우려면 막 과거에 직장 다니는 기간이 있었으면 그 기간 합치고 임의 가입 기간 합쳐서 10년을 채우셔야 되는데 50대 중반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60대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공단 한 번 더 가셔서 나 60세 이후에도 좀 낼게요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미 계속 가입. 그렇게 해서 10년을 채우시면 그렇게 해서 10년을 채우시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동안 안 낸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낼 수 없냐고 물어보신데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지금 다시 내는 제도를 이제 추후납부라는 추후납부하는 거 좋은데 너무 길게 하는 것들은 꾸준히 내왔던 사람들한테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니 기간을 줄이자. 그래서 최장 10년 미만 10년 미만으로 119개월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납입 조건은 어떻게 되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가입 상태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같으면 임의 가입을 먼저 하셔야 그 가운데 비어있는 기간 중에서 자기가 10년 미만 기간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현재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 내고 있는 보험료 곱하기 가입 기간. 예를 들어 내가 5년이면 60개월인데 이번 달에 10만 원 내고 있다면 60개월 곱하기 10만 원 하면 600만 원을 내면 60개월치, 5년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간이. 통상 이제 국민연금 산식을 보면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보통 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다른 네,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연금액이 한 5% 내외 늘어나는 네. 식으로 산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저 혹시 50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50대 분이 계시다면 배우자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임의 가입할지 말지. 그다음에 과거에 혹시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추후 납부할지 말지. 10년이 안 되시면 60세 넘어갔을 때 임의 계속 가입으로 낼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하셔가지고 그 연금을 만들어 놓는 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반영이 같이 된다. 올라간다. 구매력 부분에 이게 의외로 큽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금리가 반영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 금리는 먹고 들어가는 셈이 되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연금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밖에 뭐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맞아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의 방법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백세 톡톡